요 학교에서 이제 IB 교육을 했더니 우선 아이들이 수학 시간이 제일 재밌다고 그러는 거야. 수학이요? 수학이요? 그다음에 학교 가는 게 즐겁고 재밌다는 거야. 고등학생들이. 소장님 그 IB 교육 한번 네.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 IB 교육은 현재 우리나라 이런 입시 제도와 관련해서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 입시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결이 다른 대안적인 어떤 교육인데 우선 IB가 뭔지부터 조금 이제 정리를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IB는 인터내셔널 바클로레아라고 하는 건데 바클로레아가 프랑스 대입 시험을 바클로레아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논서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 얘기들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대입 시험이 나오면 그 해 연도에 나온 주제에 대해서 온 시민들이 모여서 그걸 같이 한번 나도 수능을 봤으니까 입시를 봤으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인류 기후 변화 같은 것들이 이렇게 심해지는 가운데 각 그런 산업 주체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적절한 대응이 뭐냐. 이게 올해 뭐 준술 문제였다 그러면 전혀 수능 우리는 이제 수능 나오면은 우린 문제집 푸는 저희가 아니니까 애들이나 막 채점을 하고 나머지는 사실 관심 없잖아요. 올해 수능 뭐 나왔는지. 근데 거기는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수능 끝나면 올해 그게 나왔대? 우리 철학적으로 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만의 어떤 정의를 하고 뭐 나름대로 대안을 해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서술형 문제고 논술형 문제니까 답이 없는 거죠. 네. 자기만의 논리를 찾아가야 되고 이런 어떤 교육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취지를 이제 스위스에서 1950년대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요. 스위스에 있는 이제 국제기구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던 그 외교관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본국 입시가 다르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했던 재외국민 특례 입시라고 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정원의 2%로 이 학생들은 따로 시험을 봅니다. 수능을 보거나 내신을 하면은 너무 불리하잖아요. 지금 다른 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교과 그렇지. 커리큘럼이 전혀 다른데 수학 난이도도 다르고 그래서 입시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우리나라는 따로 뽑아주는데 스위스에서는 전 세계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도 다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대입 커리큘럼, 그 IBDP라고 하는데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걸 이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서의 어떤 교육의 핵심이 다양한 전 세계 커리큘럼을 하나로 묶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기반이 그 핵심 개념을 탐구하고 핵심 개념을 파악하고 탐구하고 또 토론하고 발표하는 이런 수업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끄집어내는 교육이라는 말을 IB 쪽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대표적인 우리 IB 학교라고 하는 표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이 IB를 공부하고 난 학생들이 반응을 이제 인터뷰를 해보고 그러면 우선 제일 좋은 게 내가 중고등 6년을 다니면서 선생님이 너한테 너는 뭘 공부하고 싶니? 어떤 주제로 탐구하고 싶니?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봤대. 네. 기존의 교육은 다 커리큘럼이 있고 여기서는 뭐 지수록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를 배워야 되고 내가 설명해 준다?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들어? 이거 지금 너 이거 해야지 좀 대학 가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 좀 못하면 어떡하니? 그럼 좀 남아서 또 그럼 숙제를 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IB에서는 첫 시작을 너 오늘 이번 학기 동안 뭘 연구해 보고 싶니? 네가 관심 있는 게 뭐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2차 방정식을 공부를 하는데 한 학기 동안 썼던 리포트가 우리 감귤 농사를 짓는데 감귤 드론으로 농약을 뿌릴 때 최적의 각도가 나오는 2차 함수 곡선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런 거 주제로 아이가 한 학기 동안 2차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리포트를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표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따가 제가 이제 답사를 해왔죠 여기. 네. 지금 여기 표성고 IB 인증 마크가 이제 보이죠. 네. 여기가 이제 표선. 네. 저기 저기 안에 IB라고 된 게 IB 인증 마크. 이번에 다녀오신 거죠? 네, 이번에 지금 제가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표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제주도가 사실은 굉장히 국제주에 있는 그쪽에 입시 경쟁이 굉장히 센 곳이에요. 많은 분들은 그냥 제주도는 그냥 공부 많이 안 시키고 자연 속에서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주도에서는
그 나름대로 입시 경쟁, 그다음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중학교 입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쪽 그 서귀포 쪽이나 이쪽은 그 비평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 잘하는 학생은 다 북제주로 가고 그쪽에 미달 학교였던 거예요. 표성고등학교는 그 이전에 그리고 학생들도 계속 줄어들고 이런 이제 학교였는데 이 학교에서 이제 아이비 교육을 했더니 우선 아이들이 수학 시간이 제일 재밌다고 그러는 거예요. 수학이요? 수학이요? 말이 안 되는 것 그래서 같은데. 아까 그런 거를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니까 그다음에 학교 가는 게 즐겁고 재밌다는 거야. 고등학생들이 이게 지금 약간 혁명적인 변화. 아이비 우리 지금 연구하는 쪽에서는 아주 좋은 사례로 많이 얘기를 하고 온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거, 탐구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근데 이거를 이제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약간 영혼을 갈아 넣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돼요. 기존에 있는 교과서 체제나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맞춰가지고 다시 수업을 재구성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의 사실 업무 부담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견해들이 많은데 제가 현장에서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보면 힘들긴 하는데 굉장히 보람되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내가 일방적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관계성이었는데 아이비를 해보니까 더불어 같이 배운다. 특히 우리 그 북제주 쪽에서는 제주 북초가 있거든요. 제주 북초에 있는 우리 아이비를 굉장히 잘 아는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지금 아이비를 했다가 그 이전에 그냥 다른 학교로 발령받아서 아이비를 안 하는 학교로 발령을 받으면 내가 좀 그 수업을 하고자 하는 그 동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 같다. 또 아이들이 너무 참여를 잘하고 또 그 지금 이제 선생님들의 부담이 어떤 게 있냐면은 수업 가르치고 평가하는 그런 부담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민원 해결 이번에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민원 해결, 학생 관리,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엎어지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뭐 지금 수업 분위기 안 좋은 학교에서는 50분 수업을 하면 2-30분 조용히 해라 앉아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아이비 수업은 문제집 푸는 공부가 아니다 보니까 서로 협력 학습이 가능하고 엎어져 있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우선 학습 클래스룸 매니지먼트에 쓸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비 수업 준비하려면은 다른 교과 그냥 기존에 내가 가르쳤던 거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품도 많이 들어가고 고생도 많이 되긴 하는데 준비를 다 해서 딱 아이들한테 풀어주면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또 그 안에서 내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가르치고 그럴 필요가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에너지를 끄집어내서 역량을 끄집어내서 수업을 하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다시 이전 학교로 돌아가라고 하면 못 돌아갈 것 같고 내 아이들이 있으면 이 아이들한테 한번 이런 교육을 좀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도 있고 학부모 피드백도 너무 좋고 학생들도 좋고 근데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들이 많은데 우선 이제 입시가 해결이 안 되는 아이비를 보게 되면 수능 시험을 볼 수가 없거든요. 커리큘럼도 다른 데다가 아니면 수능 날짜하고 겹쳐요. 그래요? 네, IBDP라고 하는 그런 졸업고사 같은 비슷한 걸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 IB 시험도 재밌습니다. 수능은 그냥 가서 하루 동안 보는 거잖아요. 그 2주 동안 하루에 2-3시간씩 그 IB 그 서술형 답안을 써야 돼요. 수학 같은 경우는 계산기나 공식집이 다 주어지고요. 역사 같은 경우는 연대표나 뭐 이런 거 다 주어져. 오픈북으로 보는 거예요. 오픈북으로 보는데 문제가 정답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그냥 임진왜란 몇 년에 일어났느냐, 병자호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임진왜란, 병자호란과 같은 중요한 외적에 침입한 그런 그 전쟁이 우리 사회나 역사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른 비슷한 나라의 사례와 뭐 비교해서 서술하라. 이런 문제 나오니까. 이거 2시간 동안 이거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책도 찾아보고. 네, 책도 이거 자기가 한 모든 자료 뭐 챙겨가지고 다 가가지고 연대표라든지 찾아가서 그걸 막 이렇게 써내면 이 채점을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외부 객관적인.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논서술형에 있어서 핵심은 사실은 내부에서 채점을 하면 온정주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애들 아까 뭐 내신 부풀리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외부로 채점을 돌리니까 굉장히 공정한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군요. 그리고 그 점수에 대한 내가 승복이 안 되면 재채점을 또 요구할 수 있고 재채점삭이나 뭐 재채점 비용 같은 거를 더 내는 식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게 거의 아까 56년도에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전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영미권 학교들은 웬만한 데는 IB 디플로마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한 45점이 만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IB 디플로마 40점 이상이면 웬만한 아이비리그 학교를 거의 다 받아주는 정말요? 그 정도예요? 네, 35점 이상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점수가 깐깐한 점수, 이게 쉬운 점수가 아니에요. 아, 대충 그냥 뭐 써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외부 그 채점관들을 통해서 크로스가 되는 건데, 이거를 원래는 이제 영어나 스페인어 같은 걸로만 돼 있었는데 한국어 패치를 외국어 패치를 제일 먼저 도입한 데는 일본이거든요. 네. 일본에서 일본어로 하고 두 과목만 영어 과목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연극 같은 거, 영어 연극 그 두 과목을 영어로 하고 나머지 주요 이제 DP 인정해주는 네 과목은 이제 한글로 그걸 함께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다 그 IB 그 협회하고 그 협약을 해가지고 다 시스템은 갖춰놨는데, 여전히 이 IB 점수를 갖고 갈 수 있는 대학이 적은 거죠. 수능 점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수능 최저가 걸리지 않은 데로만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교육청 같은 데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해주고, 아니면 유학으로 공부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은 유학을 가게 되면 뭐 장학금도 지원해주는 이제 그런 보완책들을 이제 그 마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IBDP를 해서 국내 대학은 좀 제한이 되는데 네. 해외로는 뻗어나갈 수가 있는 거군요. 그래서 IBDP를 대부분 IBDP라고 하는 게 디플로마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2, 3학년이 하는 일종의 그 대학 수학 능력 자격 인증 점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DP를 근데 수업을 고등학교를 만약에 IB 인정학교를 다녀도 DP를 못 달 수가 있어요. 잘 못하면. 점수가 안 나면 DP를 못 달 수 있는, 수료만 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학위는 안 나오고 수료만 되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표성고등학교가 보낸 학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애는 대학은 사실은 뭐 아까 우리 4년제 대학 돈만 있고 의지만 있으면 다 갈 수가 있는 거니까 수능 최저 없는 학교도 많고 뭐 이런 학교 많으니까 보낼 수 있는데, 가장 만족스러운 건 애가 학교를 가고 싶어 한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생긴 것 같다. 그러면 얘가 사회에 나와서 뭐래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뭐 애가 어느 대학을 가든지 관계없다. 또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표선 쪽에는 이따가도 여기 지금 표선 초등학교 학생 수 변화 한번 보실까요? 늘고 있네요. 예, 지금 완전히 그 점점 줄어드는 그런 적이었는데 IB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200명대에서 300명대로. 그러니까 IB를 한다는 것 때문에 찾는 거죠. 네, 그래서 제주에서도 오시기도 하고 육지에서 그래서 표선 지역에 지금 가보니까 한 100가정 정도가 IB 때문에 오신 가정이 있어요. IB 학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학군이 생기고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집이 없습니다 지금. 집이 그 거기도 정도예요? 이제 집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또 그렇구나. 이제 사실 제주도는 벌써 월세가 이렇게 연세거든요. 네. 연세인데 그 아파트 그 전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세인데 그 좀 괜찮은 그런 아파트 30평대 아파트 같은 거의 한 월세가 한 20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돼 있구나. 그리고 또 집을 또 사게 되면 또 한 거의 5, 6억 정도 그런 좀 신축 아파트고 뭐 그러면 그 정도니까, 거의 제주도에서 그냥 학군 그 입시열이가 굉장히 강한데 노영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제주도의 대치동이에요. 거의 이제 노영동 집값하고 육박하는 수준으로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수요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은 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네. 학비가 일반 그런 거랑 다른 건가요? 지금 학비는 다 똑같은데, 똑같은데. 근데 이 IB를 하려면 선생님들을 연수를 시키고 또 IB 인증 선생님들 연수 한 번 하는데 거의 한 30만 원씩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담당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IB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학생들이 IB 하는 활동, 이제 탐구 활동이라든지 도서관 지원 활동 이런 걸 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연수를 다 시키기 위해서 비용이 꽤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IB 인증을 받는데도 좀 비용이 들고, 또 그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사실 IBO라고 하는 국제기구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교육청 당국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어떤 학교는 그러면 그래서 다른 이제 학교들에게 뭐 다 그 지원하는 그 예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IB 학교는 거의 다른 모든 거 그냥 기물 파손되거나 뭐 그런 거 그냥 다 그냥 포기하고 IB 유지하는 데만 예산을 상당히 쓰고 선생님들 교육하는 데만 상당히 써야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IB 학교에만 이렇게 특혜를 주면은 다른 학교들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육 행정적인 문제들 있고, 또 IB 학교를 유지하는 데 선생님의 열정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 다 IB를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더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도전적인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 그러겠네요. 적극적으로 이제 많이 몰리고 그러는데 야.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그리고 이거 입시에도 도움이 안 되는데 이거 애들한테 그냥 쇼하는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제대로 하시려고 하는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예산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전폭적인 지지를 해줘도 이게 될까 말까 하거든요. 일본은 우리보다 한 10년 먼저 시작했어요. 그리고 IB 확대하는 학교들을 한 뭐 인증 학교들을 한 2, 300학교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10년 시행해 본 결과 그다지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안 됐어요. 일본이요? 네, 일본이 많이 확대가 안 그렇구나. 됐어요. 일본도 좀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 IB 학교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사실 있거든요. 그 제주도도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인데 교육감님이 바뀌시면서 이게 조금 이 교육감님은 그 전 교육감님은 IB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그랬던 분이고 이제 제주도가 이쪽 그 서쪽에 그 NLCS라든지 국제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학교를 바라보고 육지에서 내려오신 분들 굉장히 맞아요, 많고 맞아요. 국제학교 학군이라는 것도 생겼어요. 그 근처에 아파트들도 많이 신축이 생기고 막 비싼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런 거는 근데 국제학교는 학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3만 불, 5만 불인 거고 또 여러 가지 뭐 비용도 많이 드는 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니까 좀 이런 좀 좋은 교육을 공교육 차원에서 한번 해보고 이런 좋은 공교육 학교가 있으니까 육지에서도 찾아오는 그런 게 없을까라고 하는 취지에서 제주도는 IB를 도입을 했고 네. 대구도 IB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제도거든요. 예, 대구도 이제 뭐 다른 어떤 또 의도가 있으셔서 교육감님이 열심히 그 추진을 해서 그 양쪽이 제주도하고 그다음에 대구가 이제 그런 모델로 이제 출범을 했는데 그래서 제주도는 지금 이제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 북초 이쪽에 이제 성산읍이나 표선면 이쪽 서귀포 쪽에 이쪽이 이제 인구 소멸 지역들이거든요. 다 이제 제주나 서귀포 쪽으로 서귀포 혁신도시가 들어있으니까 인구가 다 그쪽으로 가겠죠. 점점 소멸되는 지역에 이 지역을 이제 살려보려고 교육적인 의도를 갖고 했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성공적인 거죠. 아이비를 보고 좀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교육감님이 바뀌고 난 다음에 좀 여러 가지 좀 이걸 아이비 확대를 하는 거를 보류하겠다, 지켜보겠다. 올해 이제 입시 결과가 나오거든요. 올해 나와요? 네, 표성고 이제 IB 인증을 받고 인증을 받았던 학생들이 고3이 돼서 입시를 치는 게 이제 처음인데. 아직은 안 나온 네. 거군요. 그 사실 대구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 포상고등학교라고 이 학교는 원래 비평준 지역의 명문고등학교 서울대를 7-8명 보내는 학생 수는 한 100명밖에 안 됩니다. 100명에서 한 1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거든요. 거기에 이제 IB반을 개설해서 하는 거고 표성고는 학교 전체를 IB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럼 포상고도 일반 일반 공립고등학교. 그럼 학비가 네. 비싸지 않은 거예요? 예, 그렇죠. 와. 근데 여기는 원래도 사실은 그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고 그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약간 자율고적인 어떤 비평준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대구 쪽에서 공부 좀 잘하는 학생들이 이쪽에 이제 모였던 학교인데요. 포상고가 지금 하고 있는데 표성고는 이제 굉장히 비선호 학교, 미달 학교였던 데를 이제 살려놓은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해 이제 졸업생이 나와서 이 졸업생들이 어느 정도 대학을 가는지 뭐 그런 걸 좀 지켜보고 뭐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IB는 전폭적으로 밀어줘도 이게 일본 케이스를 보면 될까 말까 한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주고 또 원하는 분들은 하나의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좀 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쉽지가 않고 우리 지금 IB를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하고 대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랬죠. 선도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경기도에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한번 관심학교 근데 이게 단계가 있거든요. 관심학교에서 후보학교, 인증학교까지 가는데 한 3-4년이 걸려요. 선생님을 교육해야 되고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다시 한번 좀 개편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이것도. 그런 거 하고 충남에서도 좀 관심이 있고 서울에서도 관심이 있는데 서울에서는 이제 그 교육감님이 KB라고 해서 코리안 바칼로레아를 하겠다. 그러니까 IB 취지는 좋은데 비용이라든지 막 그런 게 너무 많이 드니까 이거를 조금 국산화하면 안 될까라는 시도가 굉장히 있었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국산화가 저작권 문제도 그렇고 사실 그러면 제대로 된 그 IB가 될 수 없어요. 우선 사실 만약에 KB로 해가지고 그 채점을 한국 우리 선생님들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선생님들이 하시기는 하는데 KB 받은 저기로 해서 국제 인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면 채점의 공정성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내신에서 논술을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논술술 들어오는 게 미래 교육에는 맞는 취지죠. 언제까지 오지선 다 하나의 답을 쓰겠어요. 최소한 자기 생각을 뭐 한 달락이라도 쓰는 연습을 하고 뭐 이런 걸 하면 교육적으로는 좋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그럼 내신에서 그 논서술로 해서 만약 반 정도를 그렇게 냈어요. 근데 애들이 그 점수를 승복을 할까요? 선생님 얘는 왜 A를 줬고 나는 왜 B를 줬어요? 쓴 문장 비슷한데 취지 이런 부분이 사실 생기기 때문에 이 승복이 안 되는 문제가 상당히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디테일에 있어서 사실 KB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비용이 들더라도 그냥 외제를 쓰자. 그래야지 우리 약간 히딩크를 도입하는 거 마찬가지죠. 국내파 감독에서는 여러 가지 잡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뭔가 공인받은 외국 감독 딱 들어오면 그냥 다 맡기고 조용히 해. 그냥 따르자. 뭐 이렇게 되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약간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약간 비용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제가 이제 IB에 관련돼서 포스팅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질문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 우리 주변에서 이 IB 소식을 듣고 좀 교육적으로 좋은 평가. 그다음에 나는 애들 진짜 대학은 어디를 가거나 진짜 상관없고 중고등 6년 다니면서 진짜 생각이 있는. 그다음에 엎어져 있지 않고 그렇죠. 자기 탐구 수업을 하고 근데 이거를 그 이전에는 국제학교나 경기외고 이런 비싼 학교들에서만 사실 IB 프로그램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공립학교에서 돈을 안 들이고 교육청의 예산으로 해서 해준다? 아니 그러면 와이낫이지. 우리 애 지금 갈 수 있으면 한번 거기 가보자. 근데 그 제대로 하는 학교는 지금 제주도하고 대구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 직장도 있고 그런데 제주도 대구 가긴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경기도권이나 뭐 충남이나 서울 좀 관심 있는 지역에서 저는 기본적인 제 입장은 선택권은 줘야 되지 않느냐. 한두 학교라도 좀 해서 이런 게 있으면은 그 근처의 지역에 하나는 이제 갈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이제 주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기회를 만들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좀 경기도에서 열심히 하는 지역이 여기 시흥시 군서 미래학교라든지 또 시흥시에 있는 서해중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자체나 교육청에서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학교에서 이제 반응을 또 해줘야 되는 거죠. 지자체의 어떤 또 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선도하고 열심히 하는 지역이 있다라고 그러면 저는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때요. 와, 공교육 입결이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하네요. 이제 대학 입시에서 아까 저는 이론적으로는 이게 약간 정치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경기도에서는 IB를 하는 이제 의도가 뭘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계속 10년 동안 좀 추진했던 건 혁신학교였거든요. 네. 혁신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은 혁신학교는 좀 어떻게 보면 그 바람업이었거든요. 그 잘 아시지만 양평의 조연초등학교라든지 아니면 남한산초등학교라든지 뭐 이런 학교들에서 좀 혁신 커리큘럼으로 선생님들이 좀 의지를 가진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학교 가기를 너무 좋아하고 막 졸업할 때 막 뭐 그렇게 해서 그게 막 방송에 나가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경기도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새로 선생님들한테 자율권을 훨씬 더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그런 학교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이제 그런 시골형뿐만 아니라 그 판교의 보평초등학교라든지 이런데 또 혁신초등학교 했던 선생님 교장 선생님 그쪽으로 부임하면서 도시명 혁신학교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고 그래서 나름대로 확산을 시키고 막 그랬던 건데 이게 이제 많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질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혁신 교육이 마찬가지로 선생님의 열정에 의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한계가 이제 도달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자꾸 혁신학교를 다니면 공부를 안 한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입시에 좀 열의가 있는 지역에서 막 혁신학교 거부 운동도 벌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반론들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여간 지난 10년 동안 나름대로 혁신 교육이 뭐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던 게 있는데 지금 뭔가 교육관이 바뀌고 난 다음에 혁신 교육을 약간 좀 지우고 싶은 거죠. 그 이전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좀 안타까운 면이죠. 이게 좋은 거는 그냥 계승하고 계속 발전 이게 교육인데 이게 정치가 왜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래서 다른 이제 어떤 교육대안 그러면 혁신교육 아니고 뭐 할 거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실 그러면 우리는 IB라고 하는 거를 한번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IB 추진 과정이 경기도가 약간 탑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육감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위에서의 의지를 갖고 한번 이 새로운 교육대안으로 IB를 한번 추진해봐라.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25개 학교가 지금 하겠다고 관심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더 많이 할 줄 알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이거 하려면 아까 연수해야 되죠. 뭐 새로 바꿔야 되죠.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또 선생님들도 또 그 의지가 있고 그 선생님들이 모여야 돼. 약간 그런 좀 학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IB 문제도 약간 순리대로 해서 만약 우리가 있는 근처 지역에 IB 학교가 생기고 또 그런 선생님들이 모인다 그러면은 사실 가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경험을 해보고 또 이제 앞으로 입시 교육 말고 또 이런 쪽으로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IB 교육이 너무 좋은데 우리 지역에 없다 그러면 사실은 약간 뭐 유학 간다고 좀 생각하고 뭐 제주도에 이제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빠는 육지에 계시고 엄마랑 애들만 그 IB 교육이라든지 국제학교 때문에 유학 오시는 그 기러기 가정들이 그렇게 좀 많은 거죠. 그래도 가깝네요. 네, 그렇죠. 외국으로 나가는 것보다 비행기 타고 가면 되니까. 네, 비행기 뭐 그리고 금방 아버님도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나 휴가 간다 생각하고 애들 보러 또 뭐 가서 제주도 갔다 쉬고 온다 뭐 이렇게도 뭐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좀 마인드가 있는 분들은 실천을 하고 계세요. 아 그러면 혹시 그 아까 그 IB 고등학교 있잖아요. 네. 거기서 사교육 같은 거는 그러면 활성화가 안 돼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IB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사교육이 생기지 않을까. 또 이제 영어가 되면 이제 IB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 진로적인 대안이 좀 대학을 가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국제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영어가 되거나 뭐 다른 외국어가 되면은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너무 많거든요. 입시적으로도.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영어 사교육, 아까 영어하고 그 연극 과목 같은 경우는 또 영어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생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IB 교육을 적극적으로 이론적 토대를 만들고 좀 확산하는 게 이혜정 교수님이라고 서울대는 누가 A+를 받는가라고 네.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 아, 그 예전에 네. 좀 그 그쵸. 몇 년 됐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이분이 우리는 이제 IB를 평가가 바꿔야 교육 시스템이 바뀐다. 서울대에서 A+ 받는 애들 누군가 그랬더니 받아 적는 애들. 그렇죠. 그런 애들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 생각을 꺼내라고 그러면 이게 자기 생각이 없는. 이런 게 좀 뭔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모두가 다 할 수는 없지만 IB라는 거를 일부라도 한번 도입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했는데 제주하고 대구에서 반응을 했던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시작을 시범적으로 했는데 나름대로 성과는 굉장히 좀 좋은 성과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좀 입시적인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보고 사교육이 얼마만큼 유발되는가 그렇게 해봤는데 IB DP를 받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요? 네. 아니 그 아까 논술 수령하고 자기 그러네요. 생각을 적어야 되는데 그러네. 그거를 평소에 맞게 독서 습관이 더 중요하겠네. 독서 본인의 독서량이라든지 이게 진짜 넓게 본인이 했던 걸 갖다가 문제지를 해서 기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연습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그거를 IB를 과외를 해주고 아니면 학원을 해줄 선생님들이 그쪽도 이게 맞는 그렇죠. 이게 애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걸 많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사교육 유발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 연구 그렇구나.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